나중에 보니 국가위기 더 심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전문. 윤석열 정부 흔들라는 부지령 밝혀져.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 감사원장 탄핵 헌정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것. 정통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 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였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올바른 지휘 체계가 없으니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모기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위제 권력의 망국적 폐약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날선 비판으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 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검증 거부로 점검 필요성 느껴 특전사 92명과 수방사 15명이 밤 12시 무렵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 있고 군은 너무나 소수여서 질서 확보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추가 병력이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바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전 병력은 즉각 철수하였습니다. 선관위에는 계엄법 제7조에 의한 행정, 사법, 사무관장 권한에 따라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버 장비에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선거 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불과 1년 전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외부 해킹의 무방비인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관리는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2시간짜리 계엄 내란일 수 없어 계엄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6시간 걸렸으나 새벽에 계엄 해제로 인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계엄 선포 2시간 만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지자 즉시 병력을 철수시켜 계엄 상황을 종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국무회의 소집 중에 미리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되셨고 제가 탄핵 소추되어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되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북한 지령, 윤석열 정부 흔들고 마비시켜라.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 탄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불복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 탄핵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회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단순한 일부의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 퇴진, 탄핵 시위였던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수사한 여러 간첩단 사건에서도 간첩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고 마비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전파, 공유하며 쉴 틈 없이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들과 연계하여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들을 줄 탄핵하고 입법 및 예산 폭거를 하며 국정마비를 획책하였습니다. 선출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의 발목을 잡아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와 의회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질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주춧돌인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 충실하게 매진하는 정부를 거대 야당이 체제 전복 세력 및 반국가 세력들과 연기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식물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헌정 질서를 뒤엎고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려 한 것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해군 공군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미사일 대응을 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매국 선동과 핵심 국익의 지속적인 훼손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애국 세력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나가려는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경제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습니다. 핵심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국론 분열을 야기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체제 전복을 빌드업하였고 국가기밀과 첨단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현실에서 간첩죄 개정도 반대하였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호주의 대응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에는 방산기술과 산업인프라 확충, 방산시장 확대와 방산협력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방산 수출의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법안을 추진하여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에 칼을 들이대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방산 기술 보완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안보 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 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위험도를 줄임으로써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기여한 것입니다. 국방 인력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과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탈이 심했습니다. 이들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장기 근무로 유도하려는 처우 개선 예산도 틀어막았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그리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핵심 예산만 딱딱 집어내어 삭감하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치안 예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인건비 삭감과 특활비 폐지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에도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하여 관록과 실력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을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예산까지 삭감하였습니다. 마약은 미래 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약 시장을 장악한 세력은 모든 범죄 조직을 장악하고 결국 한 국가의 정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하이브리드
비전투 전략, 전술에서 마약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마약 대응에 이토록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검찰 수사권과 수사활동비 폐지와 아울러 부정부패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몽땅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적과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소를 모두 담당하는 초대형 특검들을 만들어 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토끼 머리식 수사와 소설로 기소하고 여론 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직하는데 국민 혈세 천억 낭비. 윤석열 정부 당시 공직자 줄 탄핵은 22건이 발의되어 일부는 사퇴하고 일부는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감사원장은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감사 전문가로서 정치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초유의 채용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이제 많은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핵심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처음부터 기획 탄핵을 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정당한 계엄을 선포한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